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 시공자 찾기 좋은 건설사 선택하는 거 이제 알아보자. 네. 자, 건설사 선택 기준이 뭐라고 했지? 계약된 기간 내에 계약된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자,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된 품질로,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 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 견적서, 건설사, 현장 대리. 이제 현장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소장. 현장 대리인. 자, 견적서에서 뭘 봤지? 건설사의 견적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한가? 네. 그때 봐야 될 게 집계표. 집계표. 그렇지. 집계표를 비교를 해서 공정별로 문제가 있는 건설사는 선택해서 제외를 한다고 했지. 네. 자, 이제 건설사를 볼 거야. 네. 이제 건설사는 뭘로 봐야 되느냐? 서류로 봐야 돼. 자, 자, 건설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총 5가지가 있어. 분류가 네. 첫 번째 사업자하고 면허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그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증이야. 두 네. 개를 보고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네. 그걸 국세 납세 증명서, 아. 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확인해야 돼. 네. 자, 그럼 신용, 그 다음에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중요하죠. 자, 그거는 신용 등급 확인은 하고 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을 보면 돼. 네. 자, 그다음에 이 회사가 공사를 이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시공 능력 평가액 확인서, 제재 처분 확인서, 네. 부실점 벌점 확인서. 네. 자, 그럼 재무 상태. 네. 또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돼.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사업자하고 면허에서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사업자가 있는지만 있는 보면 되는 네, 거야. 네, 네. 건설업 등록증은 뭐 토목 건축이나 뭐 건축 건설 그치. 그거 보유 맞네. 면허가 토목 건축 공사업 또는 건축 공사업 네. 요거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국세 납세 증명서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징수 유예 또는 체납 처분 유예 내역이 해당이 없음으로 돼 있으면 돼. 그냥 비어 있어야 되는. 밑에 보면은 중간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돼 그냥. 그럼 통과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필수 조건이야. 요거는 해당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무조건 필수. 요거는 필수 조건. 그치.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신용하고 보증인데 네. 요거는 서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서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사가 떼서 너한테 주는 거야. 네. 자, 왜 저 신용등급 확인을 건설공제조합부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네. 신용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 네. 근데 평가의 기준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평가 업체에서 나온 걸로 와야 돼. 그렇죠. 한 기준점을 그렇지. 잡아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오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용평가 확인을 해서 보면 등급이 AAA부터 D까지 있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중소건설사들이 C나 D야.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C 정도면 일반 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B 정도가 나와. 등급이 더 떨어져. 자, 그 다음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안. 요거는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거. 보증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 지체사 아니 보증. 어떤 보증을 받아야 돼? 공사를 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계약이행증권, 계약이. 선거권 보증증권, 네. 하자행증권 이걸 네. 받아야 되는데 이 행증권을 받으려면 건설사가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 금액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보증 가능 금액 확인이야. 그것도 확인할 수 있구나. 그치? 자, 그 다음이 이제 공사 능력. 이 업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잘하고 있느냐. 시공 능력 평가의 확인은 있는데, 자, 근데 요 지금 공사 능력에서 보는 세 가지 서류는 네. 대한건설협회에서 받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가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건설사가 떼와서 너한테 줘야 되는 거야. 협회가 많네요. 시공능력 평가액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공사 실적, 얼마나 공사를 했느냐,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용평가를 해서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나와. 네. 100억, 200억, 300억. 근데 사실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억이고 200억이 300억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순위가 있어. 어. 우리나라 몇 개 건설사 중에서 몇 등입니다.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 확인해서 보는 건 금액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순위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제재 처분 확인서는 과징금을 받았다든지 건설사가 영업 정지를 받았다든지 등록 말소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처분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부실 벌점 확인서. 요거는 공사를 잘못할 경우에 벌점이 있어. 그런 제도도 신기한데. 의외로 많지, 그지? 네. 건설사를 건축주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서류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 전 처음 들어보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이 서류들을 처음 들어봐. 되게 많이 그치. 능력을 평가하게 돼 그치, 있네요. 서류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꼭 확인해야 될 서류이고 그 시공사, 건설사의 능력치, 신용, 보증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 네. 자, 서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먼저 보자. 자, 재무제표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지? 얘긴 들어봤지, 재무제표. 네. 뭐 하는 법,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법. 책도 있어. 이만한 거. 근데 볼 필요 없고 그냥 대차대조표에서는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느냐, 건설사가 그리고 부채 비율,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빚을 진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럼 건축주도 부담인 거죠.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 회사가 위험한 거야. 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가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보려면 손익계산서를 그냥 보면 돼. 네. 자, 요걸로 재무제표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자, 네. 서류가 이렇게 많지만 네.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필수 조건이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세금치 내역이 없어야 돼. 네. 자, 최소 조건. 재무제표, 제재처분 확인서, 부실벌점 확인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재무제표에서는 자본 잠식이 없어야 돼. 일단은 부채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자본을 까먹고 있으면 안 돼. 망할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제재처분을 받지도 않았어야 되고 부실벌점도 없어야 되고 보증 가능 금액에서 있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네. 자, 이게 최소 조건. 자, 네. 그 다음이 비교하는 거야, 이제. 신용 등급 확인은 업체들마다 신용 등급이 다 다를 거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시공능력 평가액도 다 달라. 다 다르죠. 자, 네. 요거는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 조건도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 최소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업체가 좋아, 당연히. 당연히. 네. 하지만 견적낸 업체 중에서만 비교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쵸. 자, 신용등급 확인을 받았는데 네. 업체 신용평가 그 등급이 C야. 네. 낮잖아, 그지? 네. A부터 D까지 있는데 밑에서 한 서너 번째라 받네. 네. 건축주 입장에 당연히 B나 A 업체가 좋겠지. 근데 견적낸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가 견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 이걸 아니요.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이 중에서 네. 견적을 받을 때 건설사한테 뭐 받는다고 했지? 회사 속에서 받는다고 했지, 네, 그지? 네. 자, 이 서류들이 회사 속에서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달라고 해야 되는. 그렇지, 달라고 해야 되지, 네. 그지? 근데 견적을 내고 나면 내고 나서 이제 바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중에서 네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 제가 직접. 같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아보는 게 그렇지, 아니고. 아까 원칙은 받아서 보는 건설사가 받아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만 상당량의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어. 자, 이 중에 여기 지금 5가지. 네. 요거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은 대한건설협회, 네. 그 다음에 키스콘에서 확인 가능해. 무슨 뭐 건설협회 비슷한 건가 보네요. 아까 서류 받을 때 건설협회에서 서류 받는다고 했잖아. 네네네. 뭘 받는다고 했어? 시공능력 평가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재 처분, 처분하기. 부실불점 이런 네. 건 건축협회에서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 한번 볼게. 네. 자, 이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야. 네.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오. 건설사 이름 입력하면은 그 건설사가 사업자가 있는지, 네.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시공능 평가액이 얼마인지, 공사 실적이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기술자가 몇 명 있고, 네. 간략한 재무제표까지 나와. 예를 들어서 홍길동 회사가 있으면 홍길동 치면 쫙 나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족한 자료는 키스톤에 가면 또 있어. 또 홍길동 치면 여기 회사 업체 검색하면 여기도 사업자, 면허, 시공능력 평가액, 공사 실적, 제재 처분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 그치? 자, 그러면은 보자.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견적서. 그지? 네. 총공사비 중에서 금액이 비싼 애들은 너무 제외. 그지? 빼. 네. 그지? 다 똑같은 터무니없네. 조건인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비싼 애들은 그냥 비싼 거야. 그지? 네네. 두 번째, 업체의 직계표를 보고 공사할 수 없는 금액을 낸 업체들은 또 그것도 제외. 빼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필수 조건. 사업자 면허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있으면 그지? 제외하죠. 빼야 돼. 그 다음에 최소 조건. 자본 장식, 제재 처분 부실벌점 없고 보증서 가능 발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얘도 빼. 자, 네가 9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남양이 몇 개 아, 없는 그렇지. 이렇게 돼. 연장도 3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지? 그 저 세 개에서 비교를 하고 해서 아니 이미 보는 비교가 1차로 커트라인을 끊었고 네네. 이제 요 업체들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업체를 예비 업체로 그러니까 선정되기 내가 직전이니까. 선정할 수 있는 예비 업체들 네네. 이제 골로 난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과정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업체를 비교를 하고 예비 업체를 고르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지? 견적 준비. 준비라는 걸 이제 견적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금액상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 네, 빼고 확인. 높은 업체들 빼고 금액상 문제 있는 업체들 빼고 업체한테 발효 서류를 가지고 빼고 그래서 대부분 그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준비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제일 힘들 때가 이때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견적을 받는가 하면 설계에서 나온 설계 도면만 가지고 네. 건설사한테 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금액 얼마예요? 그럼 업체가 금액을 써주겠지? 네. 그거 가지고 금액 비교가 돼? 안 되죠. 전혀 안 되지. 모르니까. 그치. 기준도 없고. 네. 높아도 왜 높은지를 몰라. 낮아도 왜 낮은지를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견적서만 잡고 두세 달을 가지고 있어. 고르질 못해서. 어떤 게 나은지 응, 모르니까 글쎄 어느 게 나은지 모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견적서를 들고 점집에 갔다는 분도 내가 세상에 못 고르잖아. 그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견적 준비를 잘했으면 면 그지? 이렇게 업체를 선정. 바로바로. 그렇지. 자, 제외시키고. 지금 견적 비교, 그 다음에 예비업체 선정, 건설사 미팅, 최종업체 선정, 계약까지 가는 과정에서 2개를 한 거야. 네. 견적 비교를 하고 예비업체 선정까지 했는데, 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네. 견적 금액이 네가 예상하고 있는 공사 비용도 높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당연히. 내가 생각한 금액이 있는데. 그치. 계획을 잡아놨는데, 네.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자, 2가지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초과한 금액이 사업에 영향이 크게 없어. 내 수익률을 좀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계획서를 수정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돼. 네네. 그런데 초과한 금액이 사업성을 없애버려. 그럼 무조건 무조건 안 해야죠.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때까지 내가 투입한 돈이 얼마야? 그렇죠. 설계도면 만들고 막 견적 준비하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네. 대부분 건축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내고야. 그렇죠. 당연히. 그치? 근데 뭐야?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어? 내고가 없다. 자, 내고를 하는 순간부터 건축주가 내고란 말이 나온 순간부터 건설사의 협력관계는 그냥 깨져버려. 그렇죠. 그렇겠다. 자, 그럼 어떻게 공사비를 줄여야 될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지. 자, 우리가 견적을 받기 전에 이미 견적 준비를 다 해왔어. 네네. 그지? 대금 지급 조건, 네. 지급 자재, 지정사, 자재 사양, 그지? 공사 방법 네네네. 바꾸면 돼.
그거를 조금씩 예를 들어서 자재를 조금 고급 자재로 내가 골랐어. 똑같은 제품인데 네. 제조사가 달라. 그럼 A급이면 뭐 B급으로 그렇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재의 등급을 조정하든 아니면은 공사 방법을 좀 쉬운 걸로 바꾸든 아니면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 대금 지급 조건을 좀 공사비가 많이 나오게끔 했다면 네. 잔금을 많이 남겨놓다거나 성금을 안 주고 공사를 하게 한다고 견적을 받았거나 성금을 주는 성금을 주고 잔금을 적게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재의 제조사를 좀 등급이 낮은 걸로 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견적 정확하게 준비가 다 아니까.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굳이 내고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걸 제가 준비한 걸로 조정을 하면 그렇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건설사고 협력 가게가 깨질 일도 전혀 없고 그렇죠.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거죠. 있는 네. 거야. 자, 이제 건설사를 이제 예비업체를 선정을 하고 나면 건설사를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아직 못 받아본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쵸. 건설사한테 받았는데 네. 못 받은 서류, 예를 들면 납세증명서, 신용등급 확인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원, 부실보증 잘 안 줘.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견적될 때 이런 걸 잘 안 줘. 그래서 예비업체로 선정이 됐으면 네. 그 업체한테 당신들이 이런 서류를 나한테 좀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팅을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뭘 받아야 돼? 현장 대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돼. 경력증명서. 자, 경력증명서가 뭐냐면 이 현장 소장이 이때까지 어느 현장에서 네. 어떤 직책으로 얼마간 일을 했는지가 경력이 쫙 다 나열이 되어 있는 증명서가 있어. 이 현장 소장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자격이 어떤 자격을 받았고 기술 등급이 얼마이고 그리고 어떤 현장들을 일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현장 소장이 견적을 낸 건설사에 소속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전 그냥 경력만 중요하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현장 소장은 건설사를 대리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쵸. 확인하고 뭐하고. 당연히 건설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건설사 사람이 되는 그치? 거구나. 이건 반드시 100% 무조건. 그래서 경력증명서 맨 밑에 보면 네. 최근 입사한 회사가 나와 있어. 네네. 언제 입사를 했는지도. 네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 돼. 당연히 이 사람의 기술 등급, 자격, 그다음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전에 중요한 게 꼭. 건설사에 소속이 돼 있는지. 자, 그리고 이 건설사 미팅 전에 이제 미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뭘 네.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안 받은 서류들. 네. 혹시 납세증명서나 이런 걸 안 받았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사 현장 소장의 경력증명서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현장에서 미팅할 때 네. 현장 소장을 꼭 참석시켜 달라고 해야 돼. 네가 공사를 만약 6개월 동안 공사를 하잖아. 네. 현장에서 볼 사람은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현장 소장이야. 그렇죠. 이게 그치? 실무를 그치? 대해줄 사람. 서로 나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고 얘기가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소장이 중요해.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된 품질로 계약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 소장이야. 되게 중요한 거네요. 건설사의 아까 서류 다 봤잖아, 그치? 네. 보통 건설사를 선택할 때 비중을 현장 소장하고 건설사의 비중을 얼마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현장 소장이 80이야. 그 정도까지요? 그 정도야. 와, 너무 많네. 진짜 되게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꼭 받아보고 업체 미팅할 때 사실 업체 미팅이라고 하지만 네. 현장 소장 미팅하러 가는 거야. 업체는 이미 서류로 다 확인을 한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뽑아놨으니까. 자, 그러면 현장 미팅에서 뭘 해야 돼? 요청했던 서류를 받아야지. 네. 그치? 가서 앞에서 막 보지 말고 그래요? 그냥 서류만 딱 받고 그 다음에 건설사하고 현장 대리 미팅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궁금한 뭘 거. 물어봐야 되는가 네. 하면은 견적 조건에 따라서 견적을 했는지 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약이행조건 제출할 수 있어요. 승급금 보정조건 제출할 수 있어요.
제가 준 자재 목록에 따라서 자재 쓸 수 있어요. 이런 직접 보고 한 번 더. 한 번 더 눈을 보고 물어봐야 돼. 아, 네네. 그리고 이 견적 조건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현장 소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이게 과정이 필요하냐면 건설사에서 견적을 내는 사람하고 현장 소장하고는 달라. 견적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네. 공사한 사람 따로 있어. 네. 견적 낸 사람은 이 견적 조건에 따라서 견적을 냈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장 소장은 이걸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따로 오면. 그치. 그래서 현장 소장 미팅할 때는 견적을 낸 사람한테 이런 조건으로 견적을 내셨어요? 물어봐야 되고 공사를 현장 소장한테 이런 조건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현장 소장님 이 조건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물어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면 네. 아까 이제 뭐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네. 자재를 바꾸고 뭘 바꾸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꿔야지 공사비가 줄어드는지 잘 모르잖아. 알아? 모르죠. 그치? 그래서 건설사한테 예비업체한테 미리 공사비 절감 방안을 물어봐야 되는 거야. 당신이 낸 금액이 지금 10억인데 내가 지금 공사비를 좀 줄여야 된다. 내가 내고 하자고는 안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한테 제안을 좀 해달라. 자, 미리 네가 자재를 바꾸고 해서도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건설사한테 물어보고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누구하고 확인해야 돼? 설계사하고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다 해야 하는데. 시공사 예비업체들이 이거 바꿔도 됩니다. 이거 바꾸면 얼마 줍니다. 이렇게 제안서가 오면은 네. 그걸 가지고 다시 건축사 설계자한테 가서 만나서 이런 것들을 바꿔도 되는지. 바꿔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예비업체들한테 다시 수정해서 견적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다시 하게. 근데 그거는 저것도 준비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미리 견적 준비가 돼야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비업체 그러니까 이제 수정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막 많이 바꾸는 게 아니고 분명 한 몇 개 정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루 이틀 정도면 금액이 나와. 아, 그 정도면. 그렇지. 그래서 건설사 미팅할 때 네. 이제 서류 받고 네. 현장 소장 미팅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공사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제안서를 좀 달라.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건축사하고 미팅해서 뭘 바꿀까요? 조정하고 또.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건물의 품질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당연히 설계를 한 설계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최종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견적. 만약에 공사비 조정을 했다면 네. 업체들이 낸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하고 업체도 이제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드디어 골라서 계약을. 과정이 길지. 네. 생각보다 시공사 견적 확인하고 바꾸고 또 확인.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건설사하고 건축주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야.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네.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시간 보통 견적하고 최종 계약 때까지가 한 달 반 정도 걸려. 오래 걸리네. 그렇지. 견적서 달라고 하면 견적서 만들어서 주는데 한 2주 정도 걸리지, 그렇지? 그렇죠. 그 업체들도 예비업체 선정을 하면 일주일 정도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업체들 미팅을 해야 되고. 되게 바쁘네요. 그치. 그 한 달 반 동안은 정말 바빠. 정신없겠는데. 그치. 근데, 견적 준비를 안 했으면 바쁠 수가 없어.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계약. 드디어 시작을. 다시 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수고했어. 네.